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되게 살벌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주카의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후지산 근처에 있는 일명 자살의 숲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본 소설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차하면 주카이로 가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한국에서도 벌어질 겁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죠. 아이들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사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계속 벌어지면 결국에는 한국이 이제 무정부 상태, 경기 침체, 이제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이제 치안이 불안해지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가 이제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개차반으로 사는 이들이 더 늘어나면 이제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죠. 뭐겠습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지내려고 가고 또 가고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가짜의 말에 놀아나고 또 망가집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에코니 가오리의 혼자서 종이 우산을 쓰고 가다 라는 작품을 읽었거든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작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가정이 해체돼 있고 무책임하게 삶을 사는 이들을 적당히 묘사해 놨는데 좀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막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손가락질 받고 나중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인생들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삶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6%가 넘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미국의 국채 수준이 이 정도인데 누가 한국의 국채나 한국의 금융채를 사겠습니까? 이제 점점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무리하게 투자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그것 때문에 빚을 져서 망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전자 20만전자 이렇게 떠들어대다가 물렸던 이들이 너무 많고요. 카카오에도 물려서 난리죠. 지금의 미국 채권 금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관광산업에 전력 질주할 겁니다.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에 관광산업에 엄청 올인했습니다. 왜겠습니까? 돈 덜 들이고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2024, 25, 26, 27 그 기간이 아마 많이 참혹해질 겁니다. 소비는 줄어들고 자산 가격 폭락도 심해지고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계속 줄이고 밖에 안 돌아다니는 거죠. 밤에도 사람들이 없어질 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최소 5년간은 버텨야 됩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도 주식 가격도 많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2011년, 2012년 대출 받은 이들이 엄청 줄자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차라고 하는 미야베 미유케 화차, 한국 이제 주연 배우로는 김민희가 나왔죠. 여성. 남의 신분을 훔쳐서 사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빚져서 몰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부녀들이 조용히 노래방에 가서 돈 벌러 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빚은 가정 파탄의 원흉입니다. 남성들은 저녁에 퇴근하고 또 대리운전 일하러 나가고 아내는 노래방 나가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광란의 음란, 퇴폐 분위기가 이제 퍼져나올 겁니다. 근데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은연중에 조장하고 내버려 둘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요. 안 그러면 굶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둘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엮으라고 과소비하고 과시하는 것에 중독되어서 돈이 모자라면요. 항상 허덕이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급을 실수령액을 600을 받아도 대출 6억에 월 이자 300 내면요. 삶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월급 실수령액 300 받아도 빚 없고 그냥 착실하게 저축하며 살면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삶이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월급 300 받는 사람보다 월급 600 받는 사람의 처지가 더 나아야 되는데 현실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겁니다. 앞으로 우리네 소득은, 우리네 한국 경제의 수준은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로 후퇴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2024년 5월 총선 이후에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하락도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난립니다. 국가 GDP가 줄어들고요. 경상수지가 90%가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3년 말, 2024년 연금족들에게 대출 원금의 일부를 산하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연금족들에게 1억이니 2억이니 더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냐? 가산금리 더 물리는 거죠. 이자는 더 내고, 이자는 3, 4%더 내고, 원금의 일부 1억, 2억씩도 갚아야 되고, 공지는 몰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도 많이 난립니다. 헝다보다도 4배 규모의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중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도를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국유화할 거예요. 왜? 공산주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소비 못하는 거죠.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국 화장품 못 사고요. 뭐 한국 관련한 제품들 구매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BMW 차도 못 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의 경제도 매우 안 좋아지는 거죠. 중국이 지금 되게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한국은요. 그로 인한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연끌해가지고 5억 10억 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절대로 연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푼돈을 모아서 그 푼돈이 쌓이고 쌓여서 큰 돈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빚을 내면 큰일 납니다. 2024년 상반기 전세 만기되면 또다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가짜 언론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죠.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금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뭐 부가가치 인상 얘기도 할 거고, 뭐 각 국민들의 주민세와 소득세 인상 여부도 얘기할 거고, 의료보험 인상도 얘기할 거고, 국민연금 뭐 보험료 납부요율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돈 들어갈 일은 많고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져서 시용등급은 더 안 좋아지고 수출은 악화되고 돈 빌릴 데는 없고 궁지에 궁지로 계속 몰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한 길이 뭡니까? 저축해서 항상 돈을 마련해 놓는 거. 위기상 언제든지 큰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착실히 일하고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안전해지는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